다른 나라 선행지수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 선행지수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올해 상대적으로 좋다. 삼성전자 주가가 더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뭐 이게 최악이거든요. 자, 아까 미국 이제 경제 한번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럼 현재 지금 유럽 경제는 좀 어떤가요? 유럽 경제는 네. 뭐 올해 1% 미만 성장할 거예요. 근데 유럽 경제는 거의 그 정체에 빠진 상태고요. 예, 특히 그 독일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제조업 경기 안 되니까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예, 독일 경기가 좀 어렵고요. 뭐 유럽 경제는 0에서 1% 사이에 뭐 올해 그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한 1%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면요. 유로 강세, 올해 내년 유로 강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역시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가치는 오르는데요. 뭐 유로 가치, 위안, 엔 가치 다 올해 내년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세계가 자금 흐름 보니까요. 미국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돈이 300억 달러 이상 올해 들어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보다는 유럽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나을 거라는 거죠. 예, 그거는 유로 가치가 오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 자금이 중국, 우리나라, 대만 쪽으로, 특히 중국 쪽으로 올해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그 OECD 선행지수가 발표됐는데, 3월께 발표됐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우리나라, 미국, G20 국가들 선행지수가 다 떨어지는데요. 중국 선행지수는 작년 10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올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는 겁니다. 중국이 작년에 3% 성장했는데요. 올해 대부분 전망 기관들이 5% 이상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동안 소비를 못했던 14억 인구, 1인당 국민소 1만 달러 돌파했거든요. 그 사람들 올해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 중심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 선행지수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중국 선행지수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올해 상대적으로 좋다. 근데 중국 경제가 좋으면 낙수효과로 어떻게 보면 지리적 인접한 우리 대한민국은 좀 뭔가 플러스가 없나요?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 경제가 나쁘니까 대중국 수출이 급감했었어요. 올 3월까지도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런데 2분기 중후반부터는 중국으로 수출이 서서히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중국 경제 회복되라도 우리 영향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200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요. 우리 무역수지 흑자 중 91%가 중국에서 온 거예요. 통관 기준으로. 91% 중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최종 소비재를 생산해 우리 중간재를 많이 소비해 갔는데요. 이제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생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LCD 같은 거죠. 지금 우리 LCD 회사들, 뭐 일부 회사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코로나 풀리면은 사실 우리 여행객 중 60%, 70%가 코로나 전에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별로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국민 정서가 정말 서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 조카가 한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이 중국어를 안 배운대요.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나라 북한, 중국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도 싫어하면서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여행 가는 건 좋아하고. 여행 가는 중 중국은 더 싫어해요. 중국 사람들도 뭐 지네들 역사책 보면은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역사에서 변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서로 좋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요. 많지 않는데.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무역수지 흑자 중 지난 거 23년 90%가 중국에서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해 중국 경제가 아까 선행지수 증가하고 2분기 반 3분기는 상당히 높은 성장을 하면서 올해 중국 쪽으로는 수출이 증가할 겁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에서 좀 어떤 회사들, 어떤 종류의 섹터들이 좀 뭔가 그 혜택을 받을 중국이 아직도 우리나라 수출한 건 중간재거든요. 주로 반도체죠.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중 4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저는 주식을 좋게 보는 게 중국 경제 어느 행동 회복되면 우리 반도체 수입해 갈 거라는 거죠. 중국이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장 큰 전환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중국이 웬만한 상품은 자기들이 생산해 가지고 써버리니까 특별한 아주 그
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이런 것들은 중국 사람이 쓸 텐데요. 웬만한 거는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써버리거든요. 저렴한 것들은.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화장품을 만드는 큰 회사 강의를 한번 갔었어요. 네. 그런데 그 회장께서 임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임원들이 좀 해이해진 것 같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혹시 어머니 할머니한테 옛날 구루무 장사라고 한번 혹시 들어봤어요? 구름하는 뭐 들어봤는데. 구루무 장사. 네. 이 화장품이라는 거 유통이거든요. 네. 옛날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그 화장품 파는 그분들이 이렇게 크림, 그걸 구루무라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 판매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거의 다 방문 판매원을 굉장히 많이 쓴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중국 가구마다 돌아다니고 중국산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 했던 방식을 이제 중국도 하고 있군요. 네, 자기들이 만든 거 자기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화장품이라는 게 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특별한 거 빼놓고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식처럼 정말 우리가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외에는 브랜드가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 외에는 중국이 자기들을 써버리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 중국으로 수출, 영향력은 좀 축소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근데 우리나라가 또 브랜드가 좀 있는 것들이 몇 개, 한 2개 정도 있긴 하잖아요. 예, 있죠. 거기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고급 브랜드는 좀 사가는데 중간 브랜드는 이제 자기들이 써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본은요? 일본은 지금도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일본 GDP가요, 실질 GDP나 명목 GDP가 코로나 직전 수준보다 아직도 낮아요. 그리고 일본 명목 GDP 보니까 지난 25년 동안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일본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일본은 아주 잘하면 2% 성장이고요. 0에서 1% 성장.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아까 불법 컨센서스 보면은 엔화도 강세예요. 올 연말에 125엔, 내년 가면은 115엔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132엔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일본 경제가 좋아서기보다는 미국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미국 대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통화 가치는 다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 엔화도 일본 경제는 별로 안 좋지만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엔화 가치가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최근에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면서요, 좀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최근 보니까 일본 소비자 물가도 4% 가깝게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일본도 물가 안정을 그동안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돈만 풀었는데 물가가 4% 가까이 올라버리니까 일본도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일본 중앙이 우선은 엔 강세를 유도해가지고 수입 물가를 싸게 해가지고 물가 안정을 도모한 것 같고요. 이건도 안 잡히면은 일본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는 하나도 마이너스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채 10년 수익률을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0%가 기준이었는데 상한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0.25를 했다가 최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일본 10년 국채 0.5%까지 가는 건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안 잡히면은 아마 일본도 그거를 0.75, 1%까지 계속 확대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긴축 정책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국은요?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거하고 사이클 두 개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어요. 우리 잠재 성장이 2%에서 지금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잠재 성장을 구성하는 노동 감소하고 있죠. 기업들이 투자 별로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산성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잠재 성장 2%, 1.9% 가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졌다, 나빴다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작년 10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수축 국면, 지금 초기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 그 다음에 단기 사이클상 이런 거로 봐도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은 항상 너무 선행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 지표를 봐가지고는 주식에서 돈 못 번다.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사실 신흥국 위기설은 굉장히 많이 들렸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가 뭐 심각한 상황 정도까지 가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들도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위험하지만 대형은행은 괜찮은 것처럼 중소은행이 아무리 어느 정도 위험해져도 사실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것과 약간 비슷한 걸까요? 그 신흥국 위기가 많이 나돌았던 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되고 신흥국에서 돈이 다시 미국으로 다 한류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게 이기의 진원지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서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신흥국 위기설은 많이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 투자할 때 현재 또 굉장히 싸 보여서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되는 섹터는 어떤 쪽이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근데 제가 전에 조선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다 오르는데 조선주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또 제가 작년에 울산 가서 강의를 여러 번 해보면서 그쪽 관련자들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2025년, 2027년까지 수주 다 받아놨다. 그런데 지금 이익을 엄청 내년부터 날 거라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란에 빠졌죠. 이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는가, 주식시장을 보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이익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조선업종이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일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 인력이 얼마 전에 한 신문 보니까 12,000명이 부족하대요. 2,000명은 베트남에서 수입하더라고요. 그 정도 지금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조선주 저평가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부 좀 사셔도 되겠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삼성전자 주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더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게 최악이거든요. 그럼 혹시나 지금 좀 꼭 팔아야 되는 섹터는 좀 안 좋게 보시는 쪽은 어디 쪽일까요? 다 고평가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가 제가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유동성에 비교하면 한 20% 안팎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다른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2차 전지 올해 이것만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게 과연 고평가된 것인가? 미래 이익 몇 년치를 앞당긴 건가? 이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고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니까 1분기 실적도 이제 곧 있으면 점차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 기업들 이제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 다 안 좋죠. 삼성전자 지금 발표가 됐고요. LG전자는 삼성전자보다 더 낮게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실적은 작년 1분기보다 전부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 아마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할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놀라운 데이터 중에 하나는요. 한국은행에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이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최근에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기업, 수출기업 심리가 그렇게 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1분기 기업이 2분기까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으면 주가는 이걸 다 미리서 반영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52,000원까지 떨어졌는데 52,000원 떨어지기 전날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날이었어요. 작년 4분기 실적도 33분기 만에 최저치다. 그런데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6천억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97%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이익을 선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1분기 기업 실적 보지 마시고요. 2분기 기업 실적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조금 주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과연 올 4분기 내년 가서 기업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가. 지금 그런 걸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